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직장인에 비해서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영업을 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근로자에 비해서 까다롭기 때문이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나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월 평균 소득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될 때는 매출이 잘 나오다가 또 손님이 없거나 할 때는 적자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달마다 순이익이 일정치 못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이 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보통 사업하는 분들 기장대리를 맡긴 세무사에서 알아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지출을 잡아주죠. 근데 이 개인회생을 할 때는 법원에서 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과 지출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법원은 사업장의 월세나 인건비, 자재 매입 비용이나 사업장의 공과금, 또 세금 이런 필수적 지출만 인정해 주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접대비, 교통비, 유류비 이런 것들은 지출에서 다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이 원하는 방식대로 소득을 산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보정을 내겠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 소득 산출에 관한 자료 확보와 소득 산출 소명 방법을 정확히 안내 받으신 후에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이 소득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고 또 알아서 지출 항목도 다 잘 정리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 번 잘못된 소득 산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투리 잡히지 않게 잘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 급여 소득자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카드 매출을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자영업자도 당연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죠. 그리고 이런 카드 회사의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회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카드 회사에서 카드 채무를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과 이렇게 서로 상계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계가 되면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아예 자영업자의 경우에 카드사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고요. 채무 액수가 얼마쯤 된다라는 간이한 소명자료만 제출하도록 하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나중에 금지명령이 난 후에 정식으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카드회사가 미리 눈치채고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어쨌든 카드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는 해당 카드사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채권이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이 또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사업장에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 이 재무제표 항목에서 자산으로 분류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의 청산가치로 보면 되죠. 재고나 상가보증금, 외상매출금,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죠. 근데 재무제표가 따로 없는 그런 사업장도 있죠. 이 경우에는 재고는 처분가치로 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에어컨 이런 집기료도 있는데 이 집기료도 가치를 산정해야 되겠죠. 이 사무실 집기료는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회생위원회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잘 되지 않은 사업장은 권리금이 따로 발생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권리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사업장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고 그게 최근 2년 내의 일로 통장에 그대로 거래 내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권리금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권리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줘야 되겠죠. 오늘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